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조언, 가스라이팅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잔소리를 많이 안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안전운전 해라, 문 잘 닫고 다녀라, 우산 잘 챙겨라, 럭키 밥 좀 챙겨줘라, 먹은 컵은 제자리에 둬라. 저요, 어느 때는 남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친오빠? 아니면 딸바보 아빠랑 사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는요, 눈에 거슬릴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조언은 어때요? 생각하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위해 하는 말이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조언은요, 말하는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성장에 있어요. 그리고 조언을 해서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잔소리는 어때요? 불편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요구적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눈에 거슬릴 때마다 일방적으로 상대가 안 받아들여도 하는 것이 잔소리예요. 그래서 잔소리의 패턴들이 비슷한 거예요. 신발 가지런히 벗어나라, 술 먹고 늦게 다니지 마라, 제발 공부 좀 신경 써라. 야, 친구들 좀 그만 만나라, 불 좀 잘 끄고 다녀라, 방 청소 좀 잘해라.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심 어린 조언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조언은요, 듣고 난 후에 상대방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또 생각할수록 상대방의 말에 동감이 돼요. 네, 맞아, 내가 이런 성격은 바뀌어야지. 어머, 나를 정확하게 봤네. 나의 단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했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 이것이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달라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뭐 잘못했나? 상대방한테 죄책감이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뭐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스스로 위축되고, 그렇다고 상대방의 말이 100% 맞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반박이 안 되는 거, 이것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은요, 상대를 굉장히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잖아요. 자기애가 굉장히 삐뚤어진 어떤 나르시스트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심리 기술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정말 전략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잔소리는 그냥 눈에 거슬리니까 하는 말이라면, 가스라이팅은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어떤 약점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너 정말 예민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겠어? 선희씨, 다 좋은데 선희씨 너무 계산적이야. 나니까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야.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지 마. 또는, 야, 그래서 네가 이혼을 당한 거야. 또는, 봐, 너의 이 부분 때문에 직장 상사가 너를 무시하는 이유라고. 야,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다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가불관계의 대화를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의 대화를 많이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나 친구들하고 여행 좀 다녀오려고. 잔소리는요, 그만 좀 가라. 도대체 이번 달에 여행을 몇 번이나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조언은요, 자기야, 우리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한 달에 2-3번씩 여행 가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당신도 돈 모아야지. 우리도 짠테크가 필요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조언이에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의 대화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좀 많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 네가 여행 가면 내가 어떨 것 같아? 아무리 여자들끼리 간다고 하지만 내가 불안하지 않겠어?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나는 자기를 위해서 주말에 뭐 할까 늘 생각하고 시간을 비워두는데 당신은 내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아. 나 계속 이러면 당신에게 정말 서운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미안함, 죄책감 이런 걸 느끼게 해요. 그런데 이건 약한 단계의 가스라이팅이죠. 점점 여자친구는 상대방에게 맞추기 시작해요. 아, 맞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이러면서 내 생각과 욕구는 무너지고요. 상대의 논리에 설득당하기 시작됩니다. 이것이 지속이 되면 가스라이팅의 단계는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입은 줄 알아? 나 정도 성격 되니까 당신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당신은 다른 사람 못 만나. 이러면서 상대방의 지각, 현실 감각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요. 두려움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의 단계는 보통 3단계로 흘러갑니다. 당하는 피해자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2단계,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을지 몰라. 이렇게 동의하게 돼요. 3단계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결국 상대방의 감춰진 의도는 통제, 억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의 행동이나 어떤 결정,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을 수용해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늘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말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요, 삐뚤어진 관계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상대가 자꾸 부정하고 비난한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잔소리, 조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잔소리는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대화? 또 진심 어린 조언이 듣는 사람이 고마운 마음이 들게 만드는 대화.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혼란, 죄책감, 우울감이 들게 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대화를 하기로 해요. 한박사TV에서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 놀러와 주세요.